당신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하시나요? 한 번쯤은 의심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매일이 된다면요? 그녀는 말했다. 나는 널 믿어. 그런데 왜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 하지만 그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통제의 다른 이름이었다. 퇴근 시간, 대화 상대, 표정까지 하나하나 분석당하던 남자.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오늘 소개할 사연은 사랑이 감시가 된 순간 끝을 택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채널 사연은 계속된다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은행에 다닌 지 올해로 16년 차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정해진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똑같은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 사람들은 내 삶을 안정적이라 불렀다. 맞다. 겉보기에 우리 부부는 그랬다. 큰 다툼도 없었고 금전적인 문제도 없었고 아이가 없다는 걸 제외하면 여느 부부들과 다르지 않았다. 아내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를 믿었고 내 말에 웃었고 가끔은 술에 취해 내 어깨에 기대 잠들던 여자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그녀의 눈빛이 변한 건 요즘 왜 그렇게 휴대폰만 들여다봐?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아침이었다. 넥타이를 매다 말고 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묘한 경계심이 번뜩였다. 지점장이 계속 단체 채팅방에 공지 올리잖아. 어제도 밤 11시에 뭐 보냈다니까.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였다. 정말 단순한 업무 채팅이었다. 거짓은 없었다. 하지만 아내는 웃지 않았다. 단체방이라 여직원도 들어와 있어? 그 질문에 나는 처음으로 대답을 망설였다. 순간 그걸 왜 물어? 라는 생각이 스쳤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경계가 자라나는 소리가 들렸다. 응. 부서 사람 다 있으니까 뭐가 문제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날 이후이었다. 아내는 변해 있었다. 아니, 원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내가 못 본 걸까? 퇴근하고 집에 오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오늘 누구랑 밥 먹었어? 였다. 그전에는 피곤하지? 씻고 와. 밥 차리게가 먼저였는데 어떻게 둘이 밥을 먹게 돼? 우연히 마주친 거야? 일부러 같이 간 거야? 같이 일하는 팀이잖아. 점심시간엔 다 같이 먹기도 하고 없으면 그냥 가까운 사람이랑 먹는 거지. 그 가까운 사람이 여자야? 나는 말을 잃었다. 그날부터였을 거다. 내가 그녀에게 말할 때마다 뭔가를 해명하는 기분이 들기 시작한 건 말끝마다 조심스럽고 머릿속으로 이 말하면 또 오해할까? 를 따져야 했다. 한 번은 늦은 밤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라는 이름이었다. 은행 후배였고 단순한 업무 관련 연락이었다. 그런데도 아내는 그 화면을 보고 몇 초간 멍하니 있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그 이름 나 찍다. 나는 갑자기 싸한 기분이 들어 화면을 아래로 밀어버렸다. 수진이? 후배야. 대출 정정건 때문에 물어본 거야. 밤 11시 넘어서?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목소리에 담긴 확신이었다. 마치 내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그날 밤 나는 한참을 뒤척이다 혼자 거실로 나왔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쓴 메모가 놓여 있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싶다. 하지만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건 당신이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의심은 이미 뿌리를 내린 듯했고 나는 그것을 매일 해명하며 살아야 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지던 그날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아, 이 결혼 뭔가 달라지고 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반복되는 하루였다. 서류 더미, 지점장 지시, 고객 민원. 그 속에서 그녀는 나타났다. 이름은 정수진, 29세. 이력서 사진보다 실물이 더 또렷하고 말투는 또박또박했으며 무엇보다 뭔가 예의 바른 자신감 같은 게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조심하려 했다. 결혼 10년 차. 괜한 오해를 살 행동은 금물이었다. 그래서 딱 필요한 말만 했다. 이건 전결 기준이고 여긴 고객 정보 시스템이에요. 모르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선배님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너무 막막했거든요.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마음을 둔 것도 아니고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저
같이 일하는 동료였고 후배였다. 점심시간 팀원들과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수진이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에게 물었다. 선배님, 결혼하셨죠? 아내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 순간 나는 아주 잠깐 말이 막혔다. 아내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잔소리가 늘고 의심이 많아진 사람? 아니지. 그건 지금 내 시선일 뿐이고 참을성 많고 현명한 사람이야. 거짓은 아니었다. 그렇게 믿고 결혼했으니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 공허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내 눈치를 살폈다. 그녀는 요즘 자주 나를 바라보는 시간보다 나를 의심하는 시간이 많아진 듯 보였다. 오늘은 누구랑 밥 먹었어? 팀 다 같이. 민재, 진호, 수진 5명이서.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그냥 점심이야. 다른 의미 없어.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말이 아니라 느낌을 믿고 있었다. 늦은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워 등을 돌린 그녀가 불쑥 말을 꺼냈다. 그 여자 예쁘지? 누가? 그 신입. 수진. 나는 숨을 멈췄다. 지금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아니. 그냥 평범해. 아닌데? 너 웃을 때 눈꼬리 올라가잖아. 나한텐 요즘 그 표정 안 짓더라.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이미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었다. 나는 짧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 얘기밖에 안 해. 그리고 못생겼어. 내가 걱정할 일 없어. 그 순간 그녀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안심하려고 애쓰면서도 동시에 낙인 찍으려는 표정. 그 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 여자가 예쁘면 문제고 못생겼으면 괜찮다는 건가?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그녀가 예쁜가 못생겼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내는 이미 나에 대한 믿음을 시험 중이었고 나는 그 시험을 매일같이 치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아내가 뒤에서 던진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쩌면 내가 아니라 내가 지는 기분이야. 그 여자한테.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현관문을 닫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죄책감과 짜증이라는 감정이 동시에 몰려왔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매일 죄인이 되는 걸까? 아내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 변화가 집착인지 불안인지 혹은 사랑의 또 다른 모양인지 나는 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다. 대신 의심과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다. 내가 샤워하는 사이에 휴대폰 알림음이 울리면 누구야? 하며 무심하게 묻던 그녀가 어느새 휴대폰을 직접 들여다보는 단계로 변해 있었다. 하루는 출근 준비를 하던 내게 이렇게 말했다. 비밀번호 좀 알려줘. 나도 우리 부부인데 숨길 게 뭐가 있어? 그 말의 어조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응? 423점. 내 생일이었다. 그날 밤 퇴근하자마자 알았다. 아내가 내 휴대폰을 열어봤다는 걸. 통화 목록, 문자, 카톡, 심지어 은행 알림톡까지 열려 있었다. 이상하게 정리된 앱 목록. 내가 마지막으로 본 채팅방이 아닌 다른 대화창이 떠 있었다. 봤어? 뭘? 내 휴대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무심한 얼굴로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그 여자 있더라. 프로필 사진 예쁘던데.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대답했다. 아니, 사진발이야. 실물은 진짜 별로야. 거짓이었다. 그 여직원은 실제로 예뻤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내 입에서 새어나온 비겁함을 느꼈다. 못생겼다는 말이 내 방어이자 아내를 달래기 위한 마지막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불을 붙였다. 그녀는 이제 내 모든 행동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했다. 내 표정, 목소리의 높낮이, 심지어 퇴근 후 가방을 놓는 위치까지.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차 막혔어. 그 여자랑 같이 나왔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통화 기록 보여줘. 그녀의 말투는 차갑고 이성적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에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떨림 속에서 여전히 나를 믿고 싶은 그녀의 마음을 보았다. 그게 더 고통스러웠다. 며칠 뒤 회식이 있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끝나고 귀가했는데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내 컵, 그녀의 컵, 그리고 식은 커피 두 잔이 있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에는 내 명함이 들려 있었다. 이 번호, 내 휴대폰 맞지? 응. 이 번호로 오늘 저녁에 수진이라는 사람한테서 전화 왔더라. 회사 일이라고 했지? 맞아. 그럼 왜 통화 시간이 22분이야? 일이 그렇게 길어? 그녀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사실 그 통화는 업무 얘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녀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이미 늦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싸우지 않았다. 하지만 말 한마디 없는 싸움이 우리 사이를 갈랐다. 침대에 누워 등을 맞댄 채 서로의 호흡만 들리던 그 순간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음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아내는 나를 감시하듯 살았다. 출근길에 오늘 점심은 누구랑 먹을 거야? 하고 물었고 퇴근길엔 지금 지하철이야? 왜 소리 들려라고 물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그녀의 불안도 두려움도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일 거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시, 믿음이라는 이름의 구속이었다. 그녀는 내 하루를 궁금해했다. 하지만 진짜로 알고 싶었던 건 나가 아니라 내가 그 여자를 생각하는가였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다. 나도 알아. 내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 근데 그냥 멈출 수가 없어. 나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지만 이제 그 사랑이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매일 같은 질문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된 걸까? 나는 점점 숨이 막혀갔다. 집에 있어도 쉰다는 느낌이 없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도 휴대폰 알림이 울리면 옆에서 시선을 느꼈다. 아내는 늘 말로는 믿어라고 했다. 하지만 그건 껍데기뿐이었다. 진짜로 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매일같이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조금 늦게 귀가하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회식? 아니면 수진이랑 야근?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비수가 숨어 있었다. 나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됐다. 일이 있었어도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그녀는 곧장 정말이라는 질문으로 되돌려줄 것이기에 그녀는 감정이라는 무기로 내 하루를 공격했다. 왜 오늘따라 기분 좋아 보여? 그 여직원이랑 있었던 날이라 그런 거야? 왜 요즘 나한테는 눈도 안 마주쳐? 혹시 마음이 식은 거야? 그녀의 질문은 끝이 없었고 나는 대답하는 일이 점점 고역이 되어갔다. 나는 어느 날부터 퇴근 후 집 앞에 도착해도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심호흡을 해야 했다.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을 받을까? 어떤 눈빛으로 날 볼까? 무엇을 또 설명해야 할까?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을 뿐이었다. 정말로 회식도 야근도 없이. 고객 전화 때문에 지연됐을 뿐인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는 씻지도 않은 나를 향해 잔뜩 날이 선 채로 물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30분 동안 전화 몇 통이나 했는지 알아? 나는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다. 고객이랑 통화 중이었어. 증권 쪽 일이라 오래 걸렸어. 그럼 문자라도 하지 그랬어? 전화 8번 했는데 문자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돼. 나는 말문이 막혔다. 정당하게 설명해도 그녀의 마음엔 벌써 불안이라는 시나리오가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또 한 번 말다툼을 했다. 아내는 소리 높이지 않았다. 대신 감정을 눌러 담은 채 천천히 아주 무섭게 말했다. 나는 너를 믿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넌 내가 무섭지도 않아?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의 눈빛 속엔 슬픔도 사랑도 화도 아닌 소유욕과 공포심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믿는다면서 왜 매일 내 표정을 읽으려 드는 걸까? 믿는다면서 왜 내 말투 하나에 기분이 출렁이는 걸까? 내 감정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하루하루가 아내의 기분에 최적화된 버전의 나를 연기하는 시간이었다. 웃어야 할 타이밍, 짧게 대답할 타이밍, 눈을 어디까지 마주쳐야 할지 숨소리조차 계산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베란다에 나와 담배를 피웠다. 몇 년 만의 흡연이었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불빛 하나 없는 하늘이 나와 닮아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무너진 걸까? 그리고 나는 왜 아직도 이 관계 안에 있는 걸까? 그때 아내가 다가왔다.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 그냥 내가 멀어질까봐, 내가 버림받을까봐 너무 무서워.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두려움이 안타까웠고 그 두려움이 나를 옥죄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슬펐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랑은 이미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늪이 되었다는 걸.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사랑이 서로를 감금하는 감정이 되었음을. 그리고 나는 그 늪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가고 있었다. 그날 퇴근길,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희미해 보였다. 차 안의 라디오에서는 사랑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결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단지 말로 꺼낼 용기가 없었을 뿐.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게 더 이상 버겁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회사 건물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어디서 본 사람 같았다. 지쳐있고 무표정하고 포기한 듯한 남자. 그게 바로 나였다. 집에 도착하니 불은 켜져 있었고 거실엔 조용히 TV가 켜져 있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엔 식지 않은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내가 문을 닫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에도 나는 느꼈다. 그녀는 또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내 표정, 걸음, 숨소리까지 읽으려는 눈빛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이제 그 시선이 나를 사랑하는 눈이 아니라 나를 감시하는 눈이 되었다는 걸. 나는 더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은 끝을 내야 했다.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할 말이 있어서. 그녀가 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내 가슴이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커피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혹시 그 여자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그건 인정의 제스처가 아니라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체념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울음을 참듯 입술을 꽉 다물었다. 아니라면서 계속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 아니야.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게 왜 중요하지 않아?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그렇게 무섭게 했어? 너한테 그 여자가 더 편했어? 나랑 있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그녀의 눈물은 분노보다 더 아프게 흘렀다. 나는 한숨처럼 말했다. 아니, 너는 그냥 나를 너무 사랑했어. 근데 그 사랑이 이젠 나를 짓누르더라.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눈물을 훔치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분노도, 애정도, 미련도 뒤섞여 있었다. 그래서 그만두자는 거야? 그래. 그럼 나 혼자만 미친 사람이 되는 거네. 에, 아니. 우리 둘 다 미쳐가고 있었어. 그냥 내가 먼저 멈춘 거야. 그녀는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웃음이었다. 그래. 결국은 너답다. 차갑고 논리적이고 감정 없는 사람.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지금 느끼는 고통이 이미 내가 수개월 동안 매일 견뎌온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싸지 않았다. 그녀도 울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같은 집 안에서 서로 다른 세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TV를 바라봤고 나는 등을 돌린 채 불 꺼진 복도에 앉아 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 우리가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는 사실만이 조용히 확정되어 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 죽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렸다. 나는 평소처럼 넥타이를 메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그래도 너한텐 나였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을 열며 작게 속삭였다. 그래. 나도 그랬으면 좋았을 거야. 그리고
문을 닫았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감촉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서명했고 나는 그녀의 손등이 잠시 떨리는 걸 보았다. 그 떨림 속엔 미련도 분노도 어쩌면 마지막 자존심도 섞여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눈을 피했다. 더는 감정으로 그녀를 받아줄 자신이 없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말했다. 넌 날 버린 거야. 배신자야. 그 말에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정말 내가 배신자일까? 의심이 사랑을 대신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건 나 아닌가? 그녀는 내가 다른 여자를 봤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나는 누구와도 감정적 선을 넘지 않았다. 넘을 이유도 용기도 없었다. 나는 그저 내가 나답게 존재할 공간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을 뿐이었다. 혼자가 된 첫날 밤, 불 꺼진 집 안에 앉아 낡은 탁상 시계를 바라봤다. 똑딱이는 소리가 낯설게 크게 들렸다. 그동안 우리였던 시간은 이제 나로만 흘러간다. 냉장고에 넣어둔 물을 꺼내 마셨다. 늘 그녀가 정리하던 식탁 위엔 먼지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그 무질서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아무도 내 퇴근 시간을 묻지 않았고 카톡 답장 하나 늦었다고 핀잔을 듣지도 않았다. 휴대폰은 이제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놓였다. 굳이 뒤집을 필요도 없었다. 숨길 것도 보여줄 것도 없었으니까. 그 모든 평온함이 외로움과 동시에 찾아왔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잘 지내?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은 아플 거야. 나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야 좀 숨 쉬는 것 같아.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물론 문득문득 생각이 났다. 그녀와 함께 먹던 김치찌개 맛, 주말마다 가던 시장 골목, 밤에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 보며 졸던 시간들. 그 순간들이 가짜는 아니었다. 우리는 한때 정말 사랑했고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였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어디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왜 거기에 있는지를 캐묻는 감시로 변해 있었다. 처음엔 귀엽다고 느꼈다. 질투하는 모습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점점 집착이 되었고 내가 누구와 말하는지, 표정은 어떤지, 말투는 왜 그런지까지 분석하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검열되는 피의자처럼 살았다. 결국 나는 무너지기 전에 도망쳤고 그 도망이 곧 이혼이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믿어줬다면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식탁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을까? 밤에 서로에게 등을 맡긴 채 따뜻하게 잠들 수 있었을까? 모르겠다. 그건 이제 아무 의미도 없는 가정법일 뿐이다. 우리는 너무 멀리 와버렸고 사랑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거리만큼 식어버렸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다. 사랑은 감시가 아니다. 사랑은 신뢰다. 그리고 신뢰가 없는 사랑은 아무리 오래 함께 있어도 결국 감옥일 뿐이다. 나는 그 감옥에서 나온 죄수처럼 지금 아주 천천히 자유라는 낯선 세계에 적응 중이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날 버린 거야. 배신자야. 하지만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그건 배신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되지만 집착에서 끝나는 법. 당신이라면 어디까지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연이 남일 같지 않다면 지금 사연은 계속된다를 구독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 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